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생방송 찾아줘서 감사드리고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윌 워렌이랑 카일 깁슨이 붙는 경기인데, 제가 직전 경기 때는 양키스 경기를 조금 도망갔습니다.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양키스가 득점권에서 27타수 1안타에 달하는 찬스를 정말 못 살리는 그런 경기력 때문에 요즘에 양키스 빠따도 의심스럽기도 하고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제는 스트로먼도 투수의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양키스가 승리를 하긴 했다.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윌 워렌 같은 경우는 어제만큼 스트로먼만큼 기대치가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뭐 지표도 말해주고 있고 0승 2패 9.68, 그 콜업된 이후에 4경기 동안 사실 좀 아쉽습니다. 피안타도 많고 17.2이닝 동안 26피안타거든요. 피안타도 많고 4경기 중에 3홈런 맞았고,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랬는데 딱히 이렇게 스토퍼적인 부분도 눈에 크게 들어오지는 않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나오는 윌 워렌은 양키스 선발 가운데서는 꽤나 좀 위험부담이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반대로 카일 깁슨, 저는 맨날 말합니다. 카일 깁슨은 그냥 꾸준하게 꾸역꾸역 막아주고 가끔 이닝 잘 먹고 평상시에는 볼넷도 많이 안 주는 투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깁슨이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 3경기 동안 5이닝을 못 먹은 경기가 2번이나 되고 그 경기들에서는 모두 다 7실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42에 비교적 볼넷도 많죠. 피홈런도 많고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양키스전 성적이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얘가 이 정도였나 싶기는 한데, 통산 양키스전 88타석에 190 정도로 좋은 상황에 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양키스의 빠따가 어제도 뭐 많은 점수를 간만에 내면서 좋긴 했었습니다만은, 안타 숫자 자체는 좀 많이 좀 미달이죠. 8안타, 7안타, 6안타 이런 식으로 양키스의 빠따가 사실 지금 좋은 시점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5경기 동안 2승 3패밖에 못 거뒀어도 전부 다 2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빠따적인 면에서는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5경기 동안 타율이 이제 2할 9푼 9리 그 정도 찍고 있고, 양키스 선발이 이렇게 워렌처럼 좀 불안한 투수가 나온다 이러면은 저는 세인트루이스 프렌이나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물론 지표상으로는 9.5 기준 양팀 다 언더가 상당히 많다 이러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나는 양키스 사이드라든지 흐름대로는 안 볼 것 같아. 분석상으로는 이렇게 좀 오바라든지 세인트루이스의 프렌 사이드, 양키스가 쉽게 이기는 그림은 조금 내다보기 힘들다. 순전히 이 워렌이라는 투수 덕분인 것 같고요. 양키스의 빠따 역시 조금은 망설여져가지고 저는 셀루 프렌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워싱턴 대 시컵 경기인데, 제가 아까도 컵스의 요즘 빠따 기세를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8.5 기준으로 컵스가 9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찍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7승 2패로 최근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아주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10경기 동안 컵스가 타율이 2할 9푼 9리에요. 홈런도 16개나 치고 요즘에 컵스 빠따는 나름대로 좀 봐줄만하다. 어제도 워싱턴 상대로 그 이제 7득점을 해내는 한 이닝에만 7득점을 해내는 그런 빅이닝을 선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빅이닝 말고는 다른 이제 이닝에서는 컵스가 딱히 좀 볼만한 건 없었다.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리고 더구나 오늘 상대인 워싱턴의 허츠, 이 친구도 올 시즌이 데뷔 시즌 치고는 지금 뭐 패배는 좀 있어도 방어율도 괜찮은 편이고 최근 7경기 동안 활약도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끔 이 허츠라는 애도 삼진 무지막지하게 잡으면서 고점을 좀 내보여주는 친구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컵스 받다가 요즘에 좋기는 한데, 이제 슬슬 이 정도 했으면 한번 막힐 때도 되지 않았나, 이게 조금 한편으로는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컵스에 빠따 요즘에 상당히 훌륭하다,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컵스가 아사드가 나오는데, 일단 뭐 최근 7경기 정도 갔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7경기를 했는데도 이닝이 좀 평균적으로 5이닝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아사드를 기용할 때 직전 경기는 뭐 7이닝 먹고 그 전에도 5.2이닝 정도 맡으면서 꽤나 많이 던지긴 했는데, 보통 아사드를 이제 5이닝 미만으로 기용을 한 다음에 컵스가 좀 불펜을 많이 썼었어요. 스마일리를 쓰는 빌드라든지 컵스에 좀 불펜을 많이 쓰는 이런 좀 운영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사드가 뭐 직전 경기도 7이닝 3실점 정도 해주고 볼넷이 여전히 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사드가 나올 때 컵스가 꽤나 많이 이겼거든요. 좀 오바 게임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늘도 한번 그냥 흐름대로, 물론 허츠가 조금 거슬리기는 하고 워싱턴의 빠따 역시 어제 이제 턱밑까지 추격하는, 그리고 최근에 빠따력도 상당히 좀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는 요즘에 컵스 분위기 따라가지고 컵스의 승리라든지 뭐 최대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고 오바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스택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대 샌디에이고 경기. 어제도 사실 샌디에이고가 요즘에 샌디에이고 되게 괜찮은데 역배를 받을 만한 게임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타지 브래들리의 요즘 안 좋은 경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 어제 샌디에이고가 타지 브래들리를 일찌감치 두드러 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쉐인 바즈를 상대를 하는데, 사실 뭐 쉐인 바즈가 제가 몇 번 그 토미존 수술 이후에 페스트볼의 위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런 변화구들이 좀 잘 통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 6경기 동안은 뭐 이런 정도로 괜찮죠. 이닝 대비 뭐 방어율 괜찮고 삼진은 줄었고 볼넷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엔 좀 봐줄만한 활약을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나온 타지 브래들리보다는 조금 이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직전 경기 때 오클 상대로 7.2이닝 무실점을 거두기도 하고 약간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가지고 어제만큼 샌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 그리고 샌디에이고 선발이 바스케스다. 얘도 이제 재콜업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밑에 8월달 그 뭐 16, 뭐 16.2이닝 동안 뭐 이렇다. 비교적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이제 8월 9일날 등판한 다음에 마이너리그 2경기 갔다 오고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전이 복귀전이었는데요. 마이너리그에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았어. 방울도 되게 별로고 그랬는데 직전 세인트루이스전은 6이닝 2실점으로 생각보다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 경기 활약을 보면 이런 마이너리그에서의 안 좋은 성적은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될 것 같고, 저는 고무적인 건 어제 이제 템파베이는 사실 제가 빠따는 그렇게 높이 안 봤습니다. 이게 어제도 템파베이가 정배였는데 사실 선발도 샌디가 아쉬울 게 없고 오늘도 조금 비슷하죠. 빠따적으로는 샌디에고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요즘에 못 치고 있어서 그렇지 어제처럼 되게 잘 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템파베이는 샌디에고에 비해서는 빠따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샌디에고 역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이런 라인업에 일단 7.5 기준점, 저는 오바를 볼만하다고 싶고요. 어제보다 이제 선발 맞대결상으로는 약간은 난이도가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번 샌디에고의 프레니라든지 일반승 이런 도전적인 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피츠버그 경기. 어제도 얘네들이 되게 시속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리드를 잡았다가 놓쳤다가 이랬었는데, 어제는 이제 라이블리 대 폴터 구도면은 사실 조금 더 라이블리 쪽이 이점이 있긴 했었어요. 이닝 소화라든지 최근 흐름이라든지. 근데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은 맷 보이드. 제가 여러 차례 지난 몇 년 동안 피홈런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클리블랜드에서 3경기 동안 전반적으로 2.70이면 괜찮아요. 클리블랜드 복귀 이후에는 그 나름대로 좀 봐줄만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들고, 지금 16.2이닝 동안 피안타가 10방밖에 없거든요. 피홈런도 2방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글쎄 물론 보이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오늘 나오는 선발로서는 그렇게 뭐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다. 언제 처맞아도 안 이상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클리블랜드가 잘 부활시켜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피츠버그의 루이스 오티즈 요즘 좀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한동안은 좀 이 친구의 안 좋은 성적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직전 경기 신시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괜찮은 피칭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둘 다 조금 애매해요. 선발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티즈도 안 좋다가 직전 경기에 잘했고 보이드도 뭔가 의심은 많이 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 소속으로는 잘해주고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은 보여가지고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보이드 같은 경우는 32타석 동안 그 피츠버그 애들한테 3위1 정도로 피안타도 조금 많았었고 볼넷도 조금 줬다더라. 원래도 피홈런이 많은 애인데 이게 일단은 보이드는 그러면 피츠버그 상대로 출루는 조금 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요즘에 피츠버그 빠따가 되게 불쌍합니다. 제가 어제도 피츠버그 시카고 컵스와의 시리즈에서 수입을 당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쳤다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최근 5경기 동안요 1승 4패기는 해. 근데 타율이 무려 3할 2푼 3리거든요. 막 10안타, 13안타, 10안타, 16안타, 12안타. 어제도 패하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안타를 쳤어요. 근데 그에 발맞춰서 클리블랜드도 이 최근 2경기 동안 이제 켄자한테 수입을 당할 위기에서 13안타 1홈런으로 탈출을 하더니 어제도 16안타 2홈런으로 간만에 좀 화끈한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피츠버그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불펜이 일주일 만에 3.96에서 후반기 기준 4.83으로 대추락을 했다. 양팀의 불펜 차이는 제가 꽤나 있다고 했었죠.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불펜 구간에서 승리를 굳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오늘 사실 선발 구도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요즘에 피츠버그 빠따는 강하고 불펜은 약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오바 생각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경기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다시 말하다시피 선발도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닌데 불펜이나 뭐 이런 점에서 피츠버그가 잘 치는데도 승리는 못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클브승이나 오바 이쪽으로 볼게요. 다음 D2 대 보스턴 경기. 자, 이제 스쿠발이 나오는 경기인데
사실 스쿠발은 그냥 뭐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만은 지금 사이영의 가장 유력한 주자예요. 방어율이나 지금 뭐 승리 숫자라든지 이런 삼진 개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메리칸 리그 트리플 크라운을 노리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빠따들이 썩 좋지는 못한데 스쿠발 경기마다 득점 지원이 상당히 좋다 이런 것도 짚어드렸었고, 뭐 디트로이트가 스쿠발이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큰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스쿠발도 조금 흔들리긴 한다. 최근엔 방어율이 다소간에 조금 높아요. 한 번씩 6.1이닝 동안 5실점하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여 있기는 해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 또한 이제 보스턴도 상대 능력이 별로 좋지는 못한데 여태 이제 3경기 동안 보스턴전의 3경기 동안 6.00으로 조금 고전했어요. 특히나 오늘은 홈이기는 해도 보스턴 펜웨이 파크 원정에서 되게 고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하지만 뭐 대부분의 성적이 토미존 수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시즌 복귀해가지고 약간 좀 어설플 때 그때 맞은 거라든지 좀 변명거리는 있어. 어쨌든 스쿠발 역시 요즘에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날만큼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이제 보스턴의 피메타 뭐 요즘에 일단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직전 경기 또 토론토전에서 홈에서 6이닝 3실점 삼진 10개 잡으면서 가끔 이런 폭발적인 삼진 능력을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올 시즌에 벌써 111이닝 동안 삼진 135개를 잡으면서 이런 9이닝이나 삼진 페이스는 지난 시즌만큼 좋아요.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은 오늘 경기는 원정이지 않습니까? 올 시즌 24홈런을 맞았는데 홈에서는 7개, 원정에서는 68개로 물론 홈이랑 원정에서 그 17개 잘못 말했는데 홈이랑 원정에서 물론 이닝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율상으로 9이닝당 피홈런이나 9이닝당 삼진 개수가 홈이랑 원정이랑 거의 한 14이닝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삼진 개수는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 원정에서는 9이닝 삼진이 줄어드는 편이고 홈런은 거의 뭐 7개 대 17개니까 원정에서의 피홈런이 눈에 띈다. 이래가지고요. 원정 피베타는 기록에 비해서 올 시즌 홈에서 4.99, 원정 4.31이긴 한데 원정 피베타는 이런 홈런이라든지 삼진을 잘 못 따는 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이 정도 구도면은 디트로이트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선발 투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몇 번 보스턴이 꾸준하게 지금 두 자릿수 안타를 못 치고 있다 그렇긴 했는데 어제도 뭐 3홈런 치고 하면서 경기도 가져가긴 했었어요. 연장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정도 맞대결에 요즘에 스쿠발도 흔들리는데 피베타 역시 삼진을 잘 잡아도 원정에서의 조금 아쉬움 때문에 저는 7.5 기준으로 오바도 생각은 나거든요. 제가 몇 번 디트로이트는 그 이제 캐리 카펜터라든지 토켈슨 같은 애들 요즘에 조금 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냥 스쿠발이 요즘에 조금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신경 써가지고 저는 디트스윙에다가 7.5 오바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오클랜드. 어제도 제가 이 경기 오바를 봤었거든요. 근데 오클랜드 애들이 요즘에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제 앞쪽 1, 2, 3번 이제 테이블 세터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2번에 루커, 3번에 JJ 블러데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되게 뭐 후반기 OPS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합니다. 홈런 기록도 좋고 제가 몇 차례 오클랜드는 이런 홈런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오클랜드의 홈런 기세가 엄청납니다. 얘네들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홈런이 15방이에요. 물론 이제 홈런이 잘 터지는 구장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한다든지 텍사스의 이제 그 글로브 라이프 필드도 홈런은 조금 잘 나는 구장이기도 해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클랜드는 또 한 번 이런 빠따적으로 기대거리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자 오늘 이제 선발 비교를 해보면은 그 텍사스의 브래드포드는 어쨌든 지금 기록도 괜찮고 최근 성적도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글쎄 뭐 어제만큼 존 그레이가 어제도 대 오클랜드전 성적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클랜드는 사실 일반상은 피했거든요. 근데도 오클랜드 빠따가 존 그레이를 상당히 공략을 잘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제 상대한 존 그레이보다는 이 브래드포드는 조금 까다로운 상대이긴 하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 친구가 뭐 잘했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표본이 좀 모자라잖아요. 글쎄 뭐 이런 활약을 또 보여준다면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뭐 오클랜드가 못 공략할 투수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 조이 에스테스는 지금 뭐 방울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좀 평범한 편인데 얘는 이제 홈이나 원정 성적이 차이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올 시즌 홈에서는 2.31, 원정 7.17로 특히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최근 홈에서 6경기, 원정 6경기 모두 다 홈에서는 2.07인데 원정에서는 평균적인 이닝 소화도 아쉽고 방어율도 7.87에 달한다. 뭐 이런 투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정에서 뛰는 에스테스는 불안감이 조금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냥 최근에 홈이랑 원정 다 뭉뚱그려가지고 8경기 정도 삽히면은 방어율도 2점대에다가 뭐 나쁘지 않거든요. 피홈런이 많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스테스 원정에서 약하긴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다. 빠따적으로도 텍사스보다 오클랜드가 하나도 끌릴 게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오클랜드가 심지어 지금 후반기에 승수도 텍사스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는 오클랜드의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어제만큼 이제 브래드포드를 과연 얼마나 공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오바도 보고 싶고 오클랜드의 프렌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다음 화싹 대 매치 경기. 제가 요즘에 매치를 조금 피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빠따도 무섭고 린도어 같은 애들 되게 잘해주고 있고 이러긴 한데 글쎄 나는 매치는 이제 머나야라든지 저번에 데이비 피터슨 이런 애들 나올 때 말고는 사실 조금 경계를 하고 있어. 퀸타나나 세베리노도 꾸준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내일도 퀸타나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 따로 쓴 것처럼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직전 경기 6.1이닝 무실점으로 샌디에고는 잘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올 시즌에 좀 너무 들락날락이 심해요. 퀸타나는 나이도 좀 있는 투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올 시즌 피홈런도 많은 편이긴 한데 뭐 홈이랑 원정 피홈런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홈에서는 17 피홈런, 원정에서는 5 피홈런으로 그래도 원정에서의 피홈런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홈이랑 원정 편차는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올 시즌은 조금 덜하긴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화싹의 오늘 선발이 데이비스 마틴인데 얘도 이제 그 화싹이 너무나도 올 시즌이 망했다 보니까 그냥 끌어올리는 선발이긴 한데요. 근데 콜업 이후에 최근 4경기는 아주 훌륭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콜업한 지 좀 되긴 했어. 이제 7월 말쯤에 콜업을 했는데 첫 2경기는 조금 아쉬웠지만은 지난 4경기 동안에는 정규 선발로도 많이 나오고 비교적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은 기대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화이트삭스의 신인 선발들에 비해서는 뭐 방어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화싹의 승리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화싹이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성적이 지난 108년 역사 동안 가장 안 좋은 시점이다. 올해에만 구단 연패 기록을 2번이나 경신을 할 정도로 화싹이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화이트삭스 승은 못 보겠는데 저는 그래도 언더 정도는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불펜 운영상으로도 매치가 그 디아즈가 얼마 전에 막 그 블론도 저지르고 했는데 지금 3연투거든요. 내일은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다. 사실 뭐 요즘에 매치 역시나 딱히 오바팀까지 생각은 안 나요. 8.5 기준으로 저는 화싹이 지금 8연패를 받고 있기도 하고 좀 빠따적으로 못 따라갈 수도 있다. 마틴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잘 막아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언더 정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토론토 경기인데 제가 이제 베리오스 칭찬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느덧 안 좋아졌던 방어율도 3점대로 회복을 했고 13승이나 거두고 있죠. 홈이랑 원정 피홈런 차이, 홈에서는 8피홈런, 원정에서는 20피홈런을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일단 베리오스는 최근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6경기 동안 40.2이닝, 2.66 비교적 피홈런이 많긴 하지만은 볼넷도 그렇게 많이는 안 좋고 최근 이제 6경기 중에 5경기가 전부 다 7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알던 베리오스의 모습, 이닝 히터의 역할이라든지 나름대로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모습들, 그게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친정팀인 미네소타를 상대를 한다. 베리오스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오랫동안 뛰었는데 대 미네소타전 성적도 꽤나 좋습니다.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미네소타전에 103타석 동안 피안타율 2일 정도로 꽤나 괜찮죠.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이런 시점이어가지고 저는 베리오스는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네소타 오늘 제이비 매튜스라는 선수가 선발인데 제가 몇 번 미네소타가 올 시즌 끌어올린 2명의 신인 선발 데이비 페스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매튜스라고 했는데 이 두 투수가 미네소타 구단 내부적으로 투수 유망주선이 1, 2등이거든요. 근데 뭐 페스타도 제가 이제 좀 그 스토프 같은 것들은 괜찮다라고 했고 매튜스는 비교적 이런 안정감이 조금 돋보입니다. 커터를 많이 쓰고 제구도 좋고 그래서 뭐 마이너리그에서는 조금 고전했습니다만은 지금 콜업하고 3경기 동안 전부 5이닝 이상 먹어주고 피홈런은 뭐 2방 있었지만은 볼넷도 2개밖에 안 주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튜스도 한 5이닝 정도는 괜찮게 막아줄 만은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제는 양팀이 되게 폼이 좋았었던 파블로 로페즈와 거즈먼,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언더 밸류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베리오스 믿음스럽고 매튜스 역시 한 5이닝 정도는 괜찮게 막아줄 만한 기대치가 있다. 양팀 다 빠따 썩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8.5 기준으로는 언더를 살피고 싶네요. 이거는 뭐 사실 토론토의 배당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그거보다는 저는 언더 쪽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캔자 경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제도 이제 루고 대 프레모 발데즈.
프레모 발데즈는 무려 7이닝 동안 노히트를 했고요. 루고도 7이닝을 잘 버텨줬거든요. 실점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보다는 양 팀의 선발 밸류가 조금은 떨어졌다. 레이건스 뭐 기록은 좋습니다만은 사실 요즘엔 좀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엔 이닝 소화도 아쉽고 4실점, 5실점 이렇게 하는 경기들도 있어가지고 레이건스는 사실 이런 표면적인 스탯보다는 요즘 성적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키쿠치는 레이건스에 비해서 기록은 안 좋습니다만은 휴스턴 이적 이후에 5경기 동안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쉽더라도 방어를 좋고 삼진 잘 잡고 이 친구 올 시즌에 제가 볼넷 지표 같은 것도 괜찮다고 했었죠. 비교적 키쿠치는 휴스턴 이적 이후에는 제 몫을 해주고 있기는 하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글쎄 어제 경기도 그렇고 휴스턴이 지금 빠따적으로 글쎄 그렇게 막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 뭐 3연승 달리고 어제도 10안타를 기록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쳐줘야 할 때 쳐주는 모습들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켄자 제가 어제도 켄자의 지금 후반기 기준 타점 탑4 중에 3명이 켄자 소속이다. 파스ኳ티노, 살바도르 페레즈, 바브이트 주니어 이렇게 3명을 언급을 했는데 켄자시티는 이제 핵심 불펜 중에 한 명이 가장 믿을만한 불펜 중에 한 명인 얼색. 어제 얼색 이제 1루에 투구를 하다가 부상당했거든요. 근데 그 투구를 봤던 선수가 파스ኳ티노인데 이 파스ኳ티노도 지금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아마 포스트 시즌 올라가면 그때나 볼만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켄자는 지금 좀 악재가 겹친 상황이에요. 빠따적으로도.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지 않을까. 비교적 선발 투수는 기록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레이건스를 조금이라도 좋게 보는 게 맞는데 양 팀의 이런 그 선발 투수들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레이건스가 지난 시즌에 휴스턴 상대로 좋았던 경기가 있기는 한데요. 통산 77타석의 휴스턴 애들한테 308 정도 피안타도 높고 볼넷도 많이 주고 기대 피안타도 조금 높아요.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다. 반면에 키쿠치, 켄자 상대로 167 되게 뭐 좋게 찍히죠. 이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휴스턴 쪽을 봐도 괜찮아. 그러긴 한데 저는 배당 대비 오늘은 어제만큼은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이 경기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미러키 어제 더블헤더를 치렀고 내일은 신시내티의 선발 운영이 되게 좀 불투명합니다. 저는 여기 뷰캐넌이라고 써놨거든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그 뷰캐넌인데 뷰캐넌이 이제 삼성을 떠나고 나서 필라델피아 마이너리그에 갔다가 그리고 신시내티로 옮겼어요. 내일 근데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신시내티의 선발이 크루즈로 돼 있거든요. 크루즈. 그러니까 또 오프너를 쓴다는 소리야 신시내티가. 그 다음에 마운드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요즘에 접한 정보로는 신시내티가 어제 이제 레트 라우더 좀 고전했습니다만은 레트 라우더를 콜업을 했고 또 뷰캐넌도 콜업을 했거든요. 이게 신시내티가 내일은 정상적으로 그냥 불펜 데이를 돌릴지 아니면 이렇게 뷰캐넌한테 긴 이닝을 맡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시내티는 지금 어제 더블헤더를 치러가지고 불펜을 되게 많이 썼어요. 미러키나 신시내티나 어제 불펜을 6명이나 썼고 신시내티는 연투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다음에 좀 이렇게 길게 마운드를 끌고 갈 만한 이런 선수가 별로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뷰캐넌의 선발을 조금 예측을 해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조금 불확실합니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고 원래 선발 예정이었던 카슨 스파이어스가 어제 또 공을 던졌기 때문에 카슨 스파이어스는 아마 못 쓸 거예요. 아마 오늘 뷰캐넌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고 뷰캐넌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 이거는 생각해 주시고요. 미러키는 몬타스가 선발 예정인데 몬타스가 미러키 이적 이후 5경기 동안은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쉬워도 방울 자체는 괜찮거든요. 올 시즌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그래도 1인분을 하고 있다. 이제 또 얘가 또 신시티 소속이었기도 했죠. 그래도 어제 이제 양 팀의 좀 경기 같은 것들 보면은 물론 1차전은 연장 가가지고 4대5가 나고 2차전은 미러키가 9회에만 10득점을 해내는 아주 좀 뒷심을 보여준 경기였었는데 두 경기 다 뭐 미러키가 가져갔었죠. 어쨌든 미러키는 어제 신시내티와 시리즈에서 11안타, 15안타, 합해서 홈런 6방 이렇게 치면서 비교적 좀 괜찮은 입장이 있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선발진도 몬타스 조금 의심이 되고 그리고 신시내티 선발은 일단은 마운드 운영이 좀 애매하지만은 뷰캐넌을 쓸 가능성이 있는데 뷰캐넌이 뭐 마이너리그 성적은 그렇게 두드러지는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마이너리그 등판 때 7이닝 무실점으로 잘하긴 했는데 과연 메이저리그 거의 한 8, 9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그런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오바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몬타스가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31타석에 피안타율 310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9.5여도 불펜 소모라든지 뭐 그런 것들 빠따 분위기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경기 잭 휠러랑 프리드가 붙는데 야 이게 되게 애매하죠. 원래 휠러는 애틀랜타전 성적이 아주 좋은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에 한번 애틀랜타 빠따에 한번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포스트 시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애틀랜타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투수예요.
제가 몇 차례 올 시즌 이런 좀 사이언 컨텐더였지만은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방어율이나 뭐 승수로는 충분히 세일한테 도전해볼 만하다. 최근 분위기 역시 휠러가 좋은 편에 속한다. 뭐 삼진 많이 잡고 방어율 좋고 이닝 소화 좋고 볼넷 덜 주고 피홈런도 이 정도면 봐줄 만한 수준이어가지고 휠러는 저는 비교적 꾸준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프리드, 사실 프리드는 올 시즌 성적이 지난 몇 년 동안 애틀랜타의 뭐 이제 차기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얼마 전에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를 하고 나서는 피홈런도 조금 적어지고 볼넷도 요즘에는 두 경기 동안 하나밖에 안 주면서 두 경기 동안 뭐 7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 정도로 꽤나 잘 버텼습니다. 더구나 가장 이제 최근 필라델피아랑 8월 말에 한번 붙었었는데 7이닝 2실점 정도로 조금 잘했던 점. 그전에는 얘가 필라델피아한테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올 시즌에도 두 번이나 6이닝 5실점, 0.2이닝 3실점.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4이닝 3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프리드는 고전하고 휠러는 대 애틀랜타전은 꽤나 잘했던 이런 상성관계가 조금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애틀랜타는 비교적 빠따가 괜찮고 요즘에 홈런 기세가 좋죠.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그 이제 빠따 기세가 괜찮은 편이고 필라델피아는 사실 애틀랜타보다 빠따에 이런 누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요즘에 빠따가 좀 애매하거든요. 최근에 3경기 동안 4안타, 7안타, 7안타 이러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애틀랜타와의 시리즈도 빠따가 7안타, 5안타, 3안타였나? 그 전에 계속해서 두 자릿수 안타를 치다가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는 너무 안 좋았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애틀프렌의 언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프리드가 내일 필라델피아전을 잘 견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빠타 기세상으로는 그래도 필라보다는 애틀이 좋아 보인다. 근데 그 와중에 휠러는 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저는 뭐 언더 생각도 조금 나고 7.5도 거기다 애틀프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팀 수들의 이런 그 상대 전적은 특히 프리드가 3-2-4 정도로 필라델피아한테는 고전을 많이 했고요. 비교적 휠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틀랜타 애들 상대로는 꽤나 잘 싸운 편도 있어가지고 사실 승패 방향은 조금 애매하고 언더도 기준점이 7.5인지라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네요. 이 경기는요. 그리고 다음 콜로라도 대 볼티모어 경기 펠트너랑 크레머가 붙는데 제가 요즘에 볼티모어의 빠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언더를 갔는데 그래도 어제는 뭐 곰버 대 알버트 수아레즈 요즘에 나름대로 분위기도 봐줄만한 애들이었었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잘했었어요. 둘 다 뭐 이제 6, 7이닝 정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선발 상태는 사실 어제처럼 언더를 편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펠트너도 기록이 일단 말해줍니다. 1승 실패 4.95 비교적 이런 승패에 비해서는 방어는 괜찮다. 요즘에도 비교적 이렇게 3경기 동안 잘해주고 있다가 그러고 부상자 명단에 갔다고 했는데 복귀전에서도 5이닝 2실점 정도로 괜찮게 해주기도 하고 비교적 이런 성적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투수기는 해요. 그래도 뭐 홈이랑 원정 특히 홈에서 안 좋았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꼬집을 만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뽑아내주는 선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크레머는 최근 3경기 동안 성적이 괜찮죠. 그냥 크레머는 얘도 좀 기복이 많이 심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잘하다가도 언제 털려도 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요즘 모양새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경기 또 맵이 쿠어스 필드라는 점인데 나는 볼티모어 빠따 여전히 어제도 뭐 12안타 치고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는 언더였었고 볼티모어가 지금 뭐 다저스와의 시리즈라든지 계속 해가지고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9푼 4리에요. 그런 것들도 좀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냥 언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어제보다 메리트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저는 볼티승에다가 언더를 봅니다만은 밸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다음 애리조나 대 다저스. 자, 메릴 켈리랑 이제 개빈 스톤이 붙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애리조나 홈이긴 하지만은 이 메릴 켈리는 다저스한테 상당히 또 고전했던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이제 다저스와의 10경기 동안 5.51, 뭐 지난 시즌은 포스트 시즌에서 좀 고전했었던 다저스 원정에서도 잘하긴 했는데 요즘에 뭐 부상도 있고 복귀 이후에 3경기 동안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괜찮았지만은 이제 복귀 이후에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어쨌든 내일 어려운 상대인 다저스를 상대를 하고요. 개빈 스톤은 사실 최근에 7경기 동안은 안 좋았었어. 그러다가 최근 2경기는 2경기 모두 다 7이닝을 먹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커리어 하이 3진을 갱신을 하기도 하고 스톤은 시즌 초반에 좋다가 그러다가 7경기 정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좀 좋아진 모양새예요. 통상 뭐 두 투수 모두 다 상대 전적은 좋지가 않다. 켈리는 다저스한테 고전하고 스톤은 애리조나한테 고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3-5-3에 켈리는 3-0-2에 뭐 이런 식으로 상대 전적이 좀 약했던 투수들이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애리조나 요즘 바타 조금 애매하다. 코빈 캐롤이 분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타격에
좀 구멍이 생긴 게 눈에 띈다고 했었고, 다저스는 비교적 요즘에 돌아올 애들 많이 돌아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 애리조나나 샌디에고가 상당히 승률이 좋았었고 다저스를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애리조나는 최근 4경기 동안 뭐 1승 3패 하기도 하고 다저스는 뭐 3연승 달리고 있죠. 다저스는 이들의 추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먼저 80승에 도달한 팀이기도 하고 내일 선발도 비교적 스톤이 분위기도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다저스의 승사이드 보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올 시즌에 양 팀이 맞대결상으로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10경기나 만났는데 평균적으로 11.1점이 났고 8.5기준 오바는 7번이나 된다. 마침 켈리도 상태가 좋지도 않고 통산 다저스한테도 어려움을 겪은 투수이기도 한데, 이거는 오바 보기에는 스톤의 이런 활약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 저는 뭐 다저스의 승리 정도만 보겠습니다. 하지만 스톤 역시 최근 2경기는 좋았었습니다만 그 전에 고전할 때도 있었고 애리조나 애들한테도 조금은 약한 면모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저는 다저스 승 쪽 볼게요. 그리고 굳이 본다면 오바 보고는 싶은데 스톤의 활약 여하에 따라 달린 것 같네요. 이거는요. 다음 샌프란시스코 대 마이애미 경기, 메이슨 블레이랑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붙는데 7.5를 줬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이 홈런에 조금 면역이 있는 구장이기도 하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역시나 그 전에 5경기 동안은 좋았었다. 하지만 최근 3경기 동안 다시 또 7.04에다가 본래 또 3경기 동안 뭐 9개 정도 주고 있고 요즘에는 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있기는 해요. 그리고 메이슨 블랙도 올 시즌 초반에 콜업 됐을 때 기대치가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 콜업 될 때는 마이너리그 6경기 동안 1.01로 굉장히 준수했었다. 마이너리그를 거의 뭐 평정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성적은 8.79로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재콜업이 됐거든요. 거의 한 3달 만에. 최근 마이너리그에서도 처음 콜업 될 때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때만큼 삼진 숫자가 많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었었고, 저는 7.5를 받을 경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요즘에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상태라든지 메이슨 블랙 콜업이 되긴 했지만 지금 좋은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나가지고 7.5 기준으로는 그냥 오바를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뭐 마이애미가 생각보다는 빠따가 꿈틀하는 친구들이다. 뭐 어제는 뭐 4안타에 그쳤지만은 최근에 뭐 타율도 2할 7푼 3리 정도로 좋고 마운드가 10경기 동안 방어리 6.31 이재경이어가지고 물론 잘 못 치고 구장 역시 투수한테 조금 좋은 그런 구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 매치업에 7.5만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바 쪽으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자니 샌프란시스코 역시 최근 5경기 동안 타율이 1할 6푼 7리 이래가지고 에드워드 카브레라 공략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많은 걱정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 대 시애틀인데, 사실 앤더슨이 나오는 천사는 꽤나 역배를 봐줄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심해요. 홈에서는 4.46, 원정에서는 2.38 이런데, 이런 흐름이 요즘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원정에서 2경기 동안 6이닝 5실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조금 그전 같지 않기는 한데, 홈에서는 최근 5경기 동안 7.36, 원정에서는 5경기 동안 2.38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특히 요즘에 많이 심하거든요. 저는 원정 앤더슨이면은 뭐 역배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겠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홈이라면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마침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 지금 기록도 그렇고 최근 7경기 동안 성적이 아주 좋죠.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도 좀 삼진의 힘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구라든지 뭐 그 이제 피홈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치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애틀의 브라이언 우가 나오면은 꽤나 믿음하다. 지금 이제 작년이랑 똑같은 이닝 소화를 했는데 피홈런은 절반 수준, 뭐 삼진도 한 3분의 1이 깎여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제구도 이제 31개에서 9개 정도로 많이 줄었고 방울도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 정도로 확실히 작년보다는 일치월장을 했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요즘에 이제 훌리오 로드리게즈도 2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시애틀이 그래도 비교적 요즘에 승리를 많이 챙겨가고 있죠. 반면에 천사는 이제 한 7연패 박다가 한번 끊기는 했는데 어제도 지고 이래가지고, 저는 뭐 시애틀 승사이드라든지 언더 같은 거 보고 싶네요. 사실 시애틀의 배당이 조금 더 좋았으면 더 강하게 보겠는데 배당이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시애틀의 빠따 생각하면은 마해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앤더슨이니까 저는 시애틀 승의 언더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대 브라이튼인데 단적으로 말하면은 브라이튼의 역배 사이드 같은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이번 시즌 두 팀 다 좀 시즌 출발이 괜찮죠. 2승으로 출발을 했고 이렇게 2등 3등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게 상대 전적을 일단 조금 볼 것 같아요. 물론 올 시즌에 아스날이 전력 보강도 알차고 지난 몇 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꾸준하게 좀 이렇게 컨텐더급의 위상을 가졌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자 일단 최근 브라이튼이 승격한 이후에 아스날전 성적이 매우 좋거든요. 작년에는 두 번 다 아스날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전에 보면 아스날 원정에서도 브라이튼이 꽤나 많이 이겼어요. 원정에서도 브라이튼이 꽤나 승리한 것도 보이고, 오늘 또 이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브라이튼이 꽤나 아스날을 많이 잡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스날이 다소간에 흔들릴 때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역시 브라이튼이 꽤나 역배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경기 내용 같은 것들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많아가지고 신경은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기록상으로 브라이튼이 1718 시즌 이쯤부터 승격하고 나서 아스날전 성적이 아주 좋아요. 6승 3무 6패로 호각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원정에서 4승 1무 3패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점들이 조금 주목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스날이 지난 시즌도 그렇고 홈에서의 강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거 배당 대비 브라이튼이 조금 땡기네. 그 브라이튼의 2프렌 배당이 이렇게 1.78이나 나오면은 저는 프렌 쪽으로 좀 바라보고 싶고, 나는 정말 역배를 원한다 그러신 분들은 브라이튼의 1프렌이라든지 뭐 최대 뭐 일반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은 하지 않나. 강심장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괜찮다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뭐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이 아스날보다도 영입을 더 많이 했거든요. 아스날은 이번 시즌 돈을 꽤 많이 쓰긴 했지만은 브라이튼은 진짜 많이 썼어. 물론 여기에 이제 영입해온 애들 중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뛸 수 있는 애들이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등록상의 문제라든지 뭐 시즌 초반에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든지 그렇긴 하더라도 브라이튼의 시즌 초반 기세도 좋고 데제르비 감독을 갈았음에도 꽤나 잘 나가고 있는 게 좀 보이기도 하죠. 돈도 굉장히 많이 썼고 이번 시즌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저는 한번 브라이튼의 이런 좀 두꺼워진 스쿼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좀 쉽게는 경기가 아스날 쪽으로 향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 내놓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맨시티 대 웨스트햄인데, 이거 역시 가장 돋보이는 거는 웨스트햄이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로드리가 없을 때 지난 시즌 전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로드리가 없었을 때 1승 3패였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시즌 초반 2경기에서 맨시티가 로드리가 없을 때도 2승을 일단 선취를 했었어요. 자, 이거는 상대 전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상대 전적이 최근 20전에서 맨시티가 17승 3무로 아주 극강입니다. 중간에 한번 무승부 있기도 하고 리그컵에서도 무승부 한번 있고 이러긴 한데, 대부분 경기들을 맨시티가 많이 가져갔어요. 중간중간에 뭐 이제 핸디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전에도 이렇게 뭐 2010년대 후반쯤 전부 다 맨시티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최근 20전에서 맨시티가 웨스트햄 상대로 승률이 85%에 달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딱히 물론 웨스트햄이 투자도 많이 했고 이러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 큰 이변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막 사비오 같은 애들 진짜 맨시티에 원래 있던 애들처럼 되게 잘해주기도 하고, 저는 맨시티 사이드로 한번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세리아가 지금 초반에 되게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좀 기존의 강자들이 자빠지기도 하고 좀 변수가 많이 있긴 한데, 첫 경기 일단 볼로냐 대 엠폴리 보면은 이거는 나는 볼로냐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엠폴리는 작년에 진짜 어렵사리 그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올 시즌 처음 2경기 동안 1승 1패 정도로 나름대로 잘했어요. 물론 그 이제 상대팀들이 조금 뭐 쉬운 것도 있기는 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챔스에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볼로냐가 전술상으로 지난 시즌 티아고 모타 감독의 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아주 붕괴시키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누구나 공격할 수 있고 누구나 수비하는 그런 것들이 돋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볼로냐는 단장의 역할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가 예견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시즌 초반에 볼로냐가 별로 좋지가 못했었죠. 우디네스랑 비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폴리한테도 패배를 하고, 뭐 작년에도 일단 홈에서 잘하긴 했어요. 볼로냐와 엠폴리의 맞대결도 볼로냐가 지난 시즌 2승을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이게 볼로냐가 꽤나 흔들리는 게 눈에 띄어. 오늘 이제 뭐 은도예라든지 그리고 뭐 루이스 퍼거슨 같은 애들은 계속 이제 좀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볼로냐가 좀 선수 유출도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경기 정도 봤을 때는 사실 지난 시즌의 경기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는 감독의 영향도 꽤나 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역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엠폴리의 뭐 1프렌 같은 거 나름대로 배당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언더 생각도 나는 게 볼로냐가 그냥 작년 같지 않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경기는 쉬운 상대이기도 하고 비교적 홈에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그냥 경기력이나 그리고 선수단 대부분이 지난 시즌 아마 유로 대회에 가장 많은 선수를 내보냈던 게 볼로냐이기도 하거든요. 선수단의 이런 좀 컨디션 상태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로냐는 지난 시즌 같지는 않다,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엠폴리의 이제 프렌이라든지 언더, 좀 볼로냐가 답답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내비쳐 보도록 하고요. 네, 레체 대 이제 칼리아리인데 사실 두 팀이 좀 비슷합니다. 레체는 지난 시즌 초반에 다베르사 감독의 지휘 하에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시즌 중반부에는 완전히 미끄러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안타까운 원정 성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리아에서 원정 성적, 오늘은 뭐 홈이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무승 행진이 너무 길었어. 시즌 초반 거의 한 3, 4경기 정도? 13경기 정도 동안 계속해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원정에서는. 이거를 왜 말하냐면은, 이게 칼리아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칼리아리는 원정이거든요. 레체나 칼리아리나 지난 시즌 이 친구들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아쉬운 원정 성적이 있었다. 칼리아리 역시 이렇게 원정에서 무승 행진이 너무 길었다. 한 12경기 정도 원정 무승 행진은 거뒀었는데, 그냥 둘 다 원정에서는 약하다. 제가 몇 번 칼리아리는 이탈리아 본토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르디냐 섬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런 홈에서의 이점이 있다고 했었는데, 무튼간에 원정에서는 약하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레체도 얘네들도 꽤나 유출도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올 시즌 지금 2경기 동안 전부 다 뭐 패배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는 않은 모습에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아탈란타, 인터밀란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은, 반면에 칼리아리는 올 시즌에 이제 세리아에서는 뭐 로마 상대로 비긴다든지 좀 승격했던 코모랑 비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긴 생각은 안 들고 저는 그냥 무승부 정도? 혹은 칼리아리의 프렌?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네요. 근거 같은 것들은 마땅치는 않기는 한데, 양팀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보면은, 물론 뭐 무승부가 이렇게나 많았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승격이나 강등을 둘 다 이렇게 막 자주 하는 와중에 최근에 4경기 모두 다 맞대결은 무승부긴 했었다. 많이는 안 붙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무승부 정도도 생각은 해볼게요. 칼리아리의 1프레네라든지 이런 경기들은 제가 조금 가볍게 임했고요. 라치오 대 AC 밀란인데 지금 밀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문제는 이제 밀란의 스쿼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렇습니다. 자, 왼쪽이 라치오, 오른쪽이 밀란인데, 제가 맨날 밀란 하면 하는 얘기는 이 친구들의 중점적인 공격 루트는 왼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하파엘 레앙이랑 테오 에르난데스가 버티는 리그를 넘어서 유럽 무대에서 손꼽히는 왼쪽 라인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왼쪽 퓰리시치랑 테라치아노가 나온다고 예상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새롭게 이제 팀을 맡은 폰세카 감독이 이제 2경기 동안 이 레앙이랑 테오의 수비 가담에 좀 저조한 부분을 들어가지고 오늘 경기에는 얘네들을 제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좀 질책성 이런 스쿼드 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러면 밀란이 저는 좀 핸디캡을 많이 안고 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밀란은 에메르송, 토모리, 파블로비치, 테라치아노 이 라인업이면은 수비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지난 이제 2경기 동안 밀란 경기를 보면 드는 생각은, 얘네들이 토리노한테 질 뻔하기도 하고 파르마한테도 발목을 잡힐 때 역습에 크게 고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파블로비치가 그나마 많은 세이브들을 해내가지고 그나마 덜 실점을 한 거긴 한데, 요즘 밀란은 감독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나 레앙의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이라든지 수비 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뒷공간이 상당히 약해요, 지금 밀란은. 물론 오늘은 이렇게 비교적 좀 다른 라인업을 내세우고 왔기 때문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시즌 밀란을 관찰해 봤을 때는 수비적인 문제가 저는 필연적으로 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입생인 포파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뛰는 거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밀란이 일단은 작년만 하지 못하기도 하고, 감독 갈았는데 감독 간 효과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게 밀란에 제가 좀 핸디캡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라치오 역시 임모빌레라든지 루이스 알베르토 이런 지난 몇 년 동안 팀을 지탱했었던 핵심 자원들을 전부 다 팔고선 새롭게 단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라인업도 보면은 최전방에는 이제 좀 뚝배기 원툴이라고 할 수 있는 카스테야노스 배치라든지,
살레르니타나에서 사온 뭐 블라이오 디아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긴 한데 뭐 부지런히 뛰는 사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로벨라 이런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라치오의 라인업도 그렇게 막 전망이 좋지는 않아. 사실 지금 이제 흔들리는 밀란을 잡기에 과연 라치오가 좋은 이런 분위기 속에 있냐,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평소보다도 저는 밀란이 상당히 조금 불안하다는 거,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 밀란 경기는 일단 오바 같은 거 생각이 조금 나고요. 오늘처럼 특히나 이렇게 왼쪽 라인업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또 라치오가 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라치오의 프렌이라든지 뭐 오바 이런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폴리 대 파르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별 얘기는 사실 없어요. 일단 파르마는 승격 이후에 제가 뭐 데니스만 같은 애들, 그 이번 유로에서 루마니아에서 정말 대활약을 했던 지난 시즌 파르마의 승격에 좀 1등 공신이기도 하고, 데니스만 같은 친구들의 이런 메이킹이 좀 돋보이는 와중에 오늘 나폴리 원정을 치른다. 일단은 이제 파르마가 밀란 상대로 승리를 한다든지 피오렌티나랑 비긴다든지 리그 내에서 꽤나 위쪽에 위치한 팀들 상대로 선전했다. 이거는 일단 돋보이는 것 같고요. 나폴리 역시 시즌 첫 경기 때 헬라스 베로나 원정에서 패배를 했다. 무려 3대 0으로 아주 대이변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경기는 볼로냐 상대로 뭐 라스파돌이라든지 측면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나폴리가 사실 이런 하락세가 그렇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데, 구단 내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지난 몇 년 동안 나폴리의 최전방을 책임졌던 오시멘이 원래는 이제 첼시 이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나폴리는 첼시한테서 그 루카쿠를 사고, 루카쿠도 계속 인터밀란이나 로마나 세리아 무대에서 계속 임대로 뛰었었는데 이번에 나폴리로 완전 영입이 됐습니다. 이거 오시멘을 좀 떠나보낼 생각을 하고 대체자를 구한 셈인데, 그 오시멘의 이제 이적이 불발이 됐어요. 오시멘이 이제 첼시에서는 좀 나폴리가 원하는 값을 안 쳐줘가지고 사우디로 떠날 뻔했는데, 이 사우디에서 원하는 금액이 충분했는데도 나폴리가 돈 더 달라 이래가지고 안 갔거든요. 오시멘 연봉으로 뭐 4천만 유로를 부르고 그랬다는데 첼시는 400만 유로밖에 안 불렀어. 그래서 이게 오시멘이 뭔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멘 피셜로 이번 시즌에 나폴리를 떠나고 싶었는데 안 보내줘가지고 나는 더 이상 나폴리를 위해서 뛰지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나폴리의 회장 라우렌티스 회장도 되게 좀 뭐랄까 강단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은 여기서 썩게 하겠다, 스쿼드에서 아예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폴리 입장에서는 오시멘을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썩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심지어 루카쿠한테 등번호까지 뺏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9번 자리가 이제 루카쿠한테 갔는데, 그래서 구단 내부적인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좀 외적인 배경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난 경기는 사실 볼로냐가 좀 역습에서 많이 따이기도 하고 득점 찬스를 못 살리니까 마음만 좀 이렇게 급해지고 전반전 막바지 때 이제 나폴리한테 실점을 했는데, 솔직히 나폴리가 막 볼로냐를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들이 잘해가지고 이겼다기보다는 좀 볼로냐가 급해가지고 저는 좀 공간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바로 직전 경기 나폴리의 3대0 승리가 글쎄 나폴리의 경기력을 대변하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뭐 직전 경기도 나폴리가 괜찮았으니까 이 경기는 딱히, 물론 파르마의 저력도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냥 나폴리 승쪽만 무난하게 보겠습니다. 비교적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세리아 다른 경기에 비해서 이 경기는 그렇게 저는 좀 그냥 상황만 생각을 하고 결과만 좀 보고 싶다, 나폴리가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그냥 좀 관망하고 싶은 경기이긴 합니다.